네, 도슨트의 픽에서 선정한 오늘의 작품은 마티스가 1906년에 그린 삶의 기쁨, 바로 이 작품입니다. 태초의 세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도 에덴 동산 같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티스의 그림은 보통 주제가 이런 내용들이고 마티스의 정수다라고 나오는 작품이죠. 근데 마티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예술에 대해서 미술이란 걱정 없이 편하게 머리를 누일 수 있는 안락의자 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위안을 주고 싶었던 게 마티스의 색채였어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림들이 다 뭔가 막 아픔이나 막 이런 막 어두운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을 좀 주고 싶어하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서서 다뤘던 화가들은 되게 격정적이었잖아요. 맞아. 그런 건 좀 빠져 있는 화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 화가에게는 아름다움이자 위로였던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도 담아놓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색채로 표현하고 싶었던 작가예요. 네. 근데 이 작품을 발표하고 나서 마티스는 거센 비난을 받아요. 또? 맞아요. 이거는 왜 비난을 받았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게 되게 행복한 그림인데? 당시 유럽이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한 문제도 있었고 사회 문제들이 막 겹쳐지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감도는 시기에 행복만 밝은 분위기만 담아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문제를 배제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살기 힘든데 너 혼자 아름다운 거 그리고 있냐? 뭐 이런 비난이었겠네요. 그때도 약간 요즘이랑 비슷하네. 다 힘든데 혼자 좋은 거 하고 있네 막 이런 느낌이네. 맞아. 그 보면은 저도 이제 과거 예술가들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또 과거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도슨트의 픽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작품 하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늘은. 뭐지? 다른 화가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연관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작품을 그린 작가예요. 아니 이 그림체는 좀 본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딘딘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아 피카소?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마티스의 삶의 기쁨과 어떻게 보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네. 뭔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근데 자세들이 좀 비슷한 게 있네. 서로의 되게 잘 봤어요. 네. 서로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줬거든요. 아. 그래서 둘이 친구이자 경쟁 관계였던 거죠. 아. 그래서 이 시기에 마티스와 피카소의 그림을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로한테서 나왔던 게 계속 반복돼요. 오. 그래서 오늘은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아비뇽의 여인들 잠깐 설명해 드리면 뭔가 형태가 좀 뾰족뾰족하고 좀 기하학적이고 그죠? 그 얼굴도 뭔가 특이하잖아요. 제일 우측에 있는 여성 2명, 저기 아프리카 가면에서 영향받은 거예요. 원시 미술. 그렇네요. 서로 이때 아프리카의 그 원시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을 계속 가져오던 시기였어요. 새로운 예술을 찾기 위해서. 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라이벌이자 친구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유명한 얘기인데 마티스가 피카소 집에 놀러 간다 그러면 피카소가 그리고 있던 거 숨겨놨대요. 혹시나 얘가 보고 영감 받을까 봐. 맞아요. 그리고 피카소가 어머. 마티스 집에 놀러 간다면 마티스가 그리고 있는 거 숨겨놨대요. 근데 그럴 수 선의의 있어. 경쟁이다. 아니,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작업하고 있는 노래가 너무 좋으면 들려주고 싶지 않아. 그치. 이게 내가 날짜가 정해져서 릴리즈가 된다가 정해지면 들려줄 수 있는데 작업 중에는 절대 들려주고 싶지 않아. 왜냐면 분명히 조금이라도. 이거 내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 괜히 말도 그쵸, 안 되게 그쵸.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이때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릴 때 사실은 그 전에 마티스가 그렸던 작품에 또 영향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이에요. 1907년에 그린 푸른 누드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서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팔 자세가 비슷하긴 하네요. 그죠? 오. 색채도 그렇고. 네. 이 두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 대한 관심사가 조금 다르긴 했어요. 마티스는 색채, 피카소는 형태. 시점, 형태, 네.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작품 마티스가 알제리의 도시 비스크라를 방문한 후에 여행 갔다 온 후에 이것도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색감들, 아프리카 조각에 받은 영향들,
그럼 모든 영향을 합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린 거죠. 색채까지도. 그래서 피카소가 이 그림을 보고 충격받아서 그러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만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니까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네요. 이 둘이 이렇게 동시대를 살았는데 나이 차이는 어땠나요? 나이 차이. 피카소가 마티스보다 11살 어렸어요. 11살 어려. 어렸어요. 와. 근데 참고로 피카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피카소는 뭐 20세기 최고의 화가라는 건 맞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건 흥미로운 얘기예요.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재평가 중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은 가스라이팅 대가다. 실제 있는 말이에요. 사람 여자들도 많이 꼬시고 오. 그림도 약간 이렇게 내 이야기로 이렇게 푸시를 해서 그러니까 좀 사람 좀 홀리는 그런 매력이 네. 있구나. 보면은 진짜 남다른 사람. 이성관계에 대해 잠깐 얘기해 드리면 대표적으로 알려진 여성이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7명이 피카소만 만나면 끝이 안 좋아요. 뭔가 비극적인 어머, 걸 어머, 맡게 돼. 어머. 그리고 파괴의 신이야. 그 중에서 한 명이 유일하게 피카소를 찬 사람이 있어요. 그 피카소를 찬 여성이 나중에 왜 찬냐 물어보니까 뭐라 했는지 알아요? 같이 계속 만나면 죽을 것 같다고. 무슨 매력이지? 그리고 실제로 피카소의 마지막 연인, 나이 차이 엄청 났거든요. 마지막 연인은 피카소가 사망하고 나중에 그 피카소의 그런 모든 정리할 것 다 정리한 다음에 자살했어요. 피카소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가스라이팅을 엄청 하는 어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재평가가 되고 있어요. 교주인데 무섭다. 그게 이제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그리고 이렇게 차이를 좀 두면 될 것 같아요. 피카소는 상상 속의 대상을 조금 우울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표현했다면 마티스는 좀 더 밝게 그리고 순수하게 그림을 것 그렸던 같아요. 거죠. 네. 그리고 대립이 더 커지면서 유명세도 더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술계 유명했던 큰 손이자 미국 출신의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더 불붙게 돼요. 당시 현대미술계의 후원자였거든요. 근데 거트루드 스타인이 그림을 샀다. 성공한 성공한 거구나. 아. 그러니까 네임드 컬렉터네. 이거 맞아요. 이 사람이 가져가면 얘는 그러니까요. 된다. 마티스의 아까 봤던 모자를 쓴 여인 네. 안에 그린 거 그거를 거트루드 스타인이 산 거예요. 야수파. 네. 아,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 거트루드 스타인이 수집했다. 그러면은 앞서가는 화가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오. 그러면서 피카소도 불이 붙은 거죠. 이렇게 계속 싸웠던 게 이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야. 그럼 마티스가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작품도 있나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게 영향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 아, 아닌 척 하는구나. 아닌 척 하는 거죠. 아. 근데 중간중간에 비슷한 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입체주의,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마티스 작품 볼게요. 약간 특이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조각 내놓은 게 비슷하네. 마티스 그림 같지 않아요? 그죠? 새로운 그림이 좀 있어요. 이런 그림도 있죠. 영향을 받았네. 딱 그 무조건 느껴지지 받았네. 않아요? 그죠? 네. 그 시선이 쪼개져 있는 네. 것부터 나눠져 있고 그리고 평면적이고. 되게 이것도 아프리카 미술 같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얘기한 거 보면 되게 흥미롭거든요. 음. 피카소가 마티스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티스의 뱃속에는 태양이 들어있다. 화려한 색채. 그리고 마티스의 작품을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고 관찰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또한 나의 작품을 그렇게 자세히 본 사람은 마티스밖에 없을 겁니다. 마티스도 얼마나 거장이에요. 근데 마티스가 전 이런 말 했다는 게 되게 놀라웠는데 당신은 나에게 유일하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래, 서로 영향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신경 써서 유심히 봤겠어요. 그럼요. 이 당시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예술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경쟁 관계였는지 비교해서 보면 더 재밌는 거죠.